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사립 그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오해와 진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정립연구소의 조형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요즘 한창 뭐 이게 말이 많은데, 이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이 뭐 정부에서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뭐 선생님들이나 이 유치원이 완전 비리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반면에서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다. 잘못된 사실관계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말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한번 사립 유치원을 예.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예. 사립 유치원하고 딱 나오면 가장 먼저 비리 이렇게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세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예. 조선일보 7분 전 뉴스입니다.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에 2개 세금 유용 다시는 없어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기 보면 뭐 뉴스가 온통 도배가 돼 있어서 예. 사립 유치원의 공금을 가지고 예. 원장들이 룸살롱을 갔다. 예. 또 뭐 월급을 많이 가져갔다. 예. 본인의 세금을 썼다. 음.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렌트하는데 예. 유치원 공금을 썼다. 예. 또 비리백태라고 할 만큼 예, 예, 예.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아, 예,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걱정스럽다. 정말 이렇게 심각한가 예, 예.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예. 일단 비리라고 하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비리의 법적 성격이 뭐냐? 예, 예.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예, 예. 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은 그 특히 예. 교육 비용에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시청자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우리 성상훈 기자께서 국방 안보를 가지고 전문화된 방송입니다.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해야 나라를 튼튼히 지켜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한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교육 문제, 사립 유치원 문제를 왜 다루느냐? 예. 사실 이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또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우리 디펜스 예. 뜻이 담겨져 있지요. 글로벌 그죠. 디펜스 예, 예, 만든 예. 거는 예. 저는 그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의 디펜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어린 아이들과 초중고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 예. 어떤 국가관을 가지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가끔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예, 예. 교육 문제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자, 교육 얘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공교육과 사교육 예. 어떻게 구분하고 싶으세요? 공교육은 뭐고 사교육은 뭡니까? 공교육은 뭐 정부에서 뭐 하는 게 뭐 다 이렇게 해주는 게 뭐 정부가 일절하는 게 공교육이고 공적 재원을 가지고 그죠, 예,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게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네. 자기 돈 들여서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이제 뭐 사교육이죠. 예. 정확히 맞습니다. 예, 예. 공적 재원인 정부 돈을 가지고 하면 공교육, 예, 예. 사적 재원을 가지고 하면 사교육입니다. 예, 예. 대표적인 공교육 기관과 사교육 기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교육 기관 하면 가장 우리한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학교죠. 예, 초중고 학교. 초중 고등학교 학교죠. 예, 예, 예. 초등학교 당연히 공교육이죠. 예. 중학교도 공교육이죠. 예. 그런데 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예.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를 다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착각인 거죠. 예, 예. 고등학교 중에는 공교육도 있고 예. 사교육도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뭐 부자들 가는 또 학교도 있고 뭐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부자들이 사교육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예. 사교육 안에도 예. 사립학교죠. 정확히 구분을 다시 예, 하겠습니다. 예. 사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가 있어요. 아, 예, 예. 고등학교의 경우는 예.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나 사립학교일지라도 공교육이 있어요. 아, 똑같은 사립학교인데 사교육이 있어요. 예. 자, 공립학교는 당연히 공교육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절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가지고 100% 정부 지원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아니 초중학교는 말할 게 없이 다 공교육인데 예. 고등학교는 사립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정부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 공교육과 같은 개념의 사립학교가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공교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내는 예. 수업료는 예. 1년에 150에서 200만 원. 예. 그것은 공립고등학교인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정부가 대주는 게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예, 예. 정도의 비용을 보태서 고등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원이 80%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공교육입니다. 아, 그러면 저도 사실은 사립학교를 나왔지만 공교육인 거죠. 나왔는데 학비는 되게 저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교육이죠. 아,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일부 사립학교, 예, 예. 예컨대 특목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예, 예. 뭐 언어 전문 학교다, 예, 예. 과학 뭐이다. 뭐 대부분의 과학고는 공립이지만 예, 예. 특목고가 이제 그런 거고요. 예. 자립형 사립고, 예. 자사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를 만든 거죠. 예, 예. 근데 원래는 이게 공교육인 사립학교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학부모가 150만 원에서 연간 예.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고 예. 정부가 그 나머지 전액을 보태주는 시기였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공교육인 거죠. 예. 그런데 정부가 돈을 하나도 보태주지 않겠다. 음. 그 등록금을 학부모한테 다 거더라. 예. 이게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아, 예,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러면 자립형 사립고에는 정부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그거는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사교육이죠. 사교육이죠. 예. 공교육과 사교육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면 이러한 비리 유치원의 문제, 사학 비리의 문제, 또 자사고를 교육청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문제, 예. 이런 모든 그 교육 문제의 모든 혼란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 예. 자, 그러면 국가 공교육비는 예. 얼마나 소요되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사립 유치원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시청자분들께서 검색창에 학교 알림이 5글자를 입력하면 여기 있네요. 학교 알림이. 그렇습니다. 예, 예. 학교 알림이 5글자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주소는 뭐 www.schoolinfo 학교 정보죠. schoolinfo.go.kr 학교 알림이를 치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정보. 여기에 가면 각 개별 학교별 1년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걸 한 학교씩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방교육재정 알림이 전체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교육재정 알림이입니다. 여기 있네요. 예. 학교 알림이 대신 지방교육재정으로 바꾼 거죠. 예, 예. 알림이. 여기에서 보면 재정 통계가 있고요. 테마 통계가 있습니다. 예. 재정 통계는 교육청 전체, 교육부 전체 그 깨알 같은 60 몇 조 원 되는 게 다 공개가 돼 있어서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간단히 테마 통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 1인당 투자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이 학생 1인당 투자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성 기자님. 학교 회계를 제외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 정보로 OECD에서 조사한 1인당 교육비와 상이하며 OECD 조사 기준 1인당 교육비가 더 높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자, 학교 회계를 제외한 거, 예.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거를 예. 제외한 교육비 특별회계, 예. 세금이죠. 국가 세금. 예. 국가 세금 세출 결산액을 학생 수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예. 자, 2013년도에는 초중고 학생 수 국가 교육비 특별회계 나누기 초중고 학생 수 그 말입니다. 예. 745만 원이 들어간 거죠. 예. 745만 원. 예. 네. 그리고 2017년도로 가면 1,019만 원. 예, 1년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1,019만 원. 1,019만 원. 학생 한 명당. 학생 한 명당. 예. 우리 세금으로. 이게 지금 고등학교인가요? 아, 초중고. 초중고. 초등학교 학생도 1인당 1,019만 원. 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1,019만이 투입된다는 거죠. 예. 이게 2017년이니까 예. 자, 보통은 이런 그래프를 보면 쭉 올라가고 있죠. 예. 2018년인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예. 왜 올라가냐면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교육비 특별회계는 예. 국세 총액, 예. 내국세 총액, 예. 지방세 말고요. 예. 내국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 있죠. 예. 법인세 있죠. 예. 부가가치세 있죠. 예. 환경세 있죠. 예. 뭐 이런 것들을 국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국세가 거친 것의 총 몇 퍼센트를 법에 딱 정해놨어요. 20점 몇 퍼센트, 20%입니다. 예. 그걸 딱 정해놨기 때문에 국세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서 국세가 꾸준히 증가하죠. 예. 그러면 국세가 300조다. 예. 만약에 국세가 200조다. 그러면 20%면 40조. 300조다. 그러면 60조. 예.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국세 총액의 20점 제가 소수점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예. 20점 035 이렇게 나갑니다. 그 예.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교육비 특별회계는 매년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한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 매년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예. 교육비 총액은 늘어나고 예. 학생 수는 감소하고 예.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학생 수가 줄었다. 줄었다. 예. 교육비 예산은 늘었다.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죠. 학생 1인당 1,019만 원. 예.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하고 비교해 볼까요? 예. 사립대학 등록금. 뭐 한 학기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오죠. 네, 450만 원 정도. 예. 국립대학은요? 뭐 한 2, 300만 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 학기에 예. 사립대학 1년 등록금을 합해도 1,000만 원이 안 넘죠? 그죠. 예. 그죠? 예. 국립대학은 뭐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물론 국립대가 500만 원씩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예. 국가가 그만큼 사립대학 등록금만큼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어쨌든 대학 등록금보다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들을 만나면 예. 교수님 등록금 얼마입니까? 학생 등록금 뭐 얼마 되지?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구구단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요. 전국의 초, 중, 고도 1년에 1,000만 원씩을 쓰는데 한 학생당 예. 대학생 그 정도 비용 받으면 구구단 가르쳐주거나 2차 방정식 가르쳐주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대학 교육을 할 수 있죠? 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저는 대학 등록금이 싸다, 더 올려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초, 중, 고 교육비가 공교육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적 재원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다음 얘기입니다. 초중고 학생이 이만큼 들어갈진데 초중고 학생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 영세는 이제 막 태어난 애부터 12개월이 안 된 아이를 영세라고 합니다.
1세, 예. 13개월째부터 24개월째를 1세라고 합니다. 예. 어린이집이죠. 예. 예. 2세 내지 3세까지는 어린이집이죠. 예. 그리고 4세, 5세로 가면 유치원이겠죠. 예. 어린이집 어린이 한 사람을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예. 초중고 학생을 가르치는데 1년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어린이집은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원 하나당. 실제로 아우 어린애들 보는 게 더 힘들죠. 훨씬 힘들죠. 힘들죠. 저 한 교실에 초중고 한 교실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뭐 한 20명 정도 되나요? 30명. 30명. 예. 예. 도시는 예. 시골에는 3명도 있겠지만 예, 예. 30명 있죠. 뭐 그 친구들이랑 맑게 알아들으니까 뭐 네. 크게 문제가 어린이집은 맑게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막 아무 때나 울고 뭐. 자, 유치원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맑게 알아듣는다고 해서 예. 미운 7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미운 4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애들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선생님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유치원은 초등학교보다 비용이 더 들고 예.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비용이 더 들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게 정상이겠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사이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예요. 뭐 누르는 대로 다 나와요. 예. 뭐 지방교육재정부터 예. 학교 알림이 초중고등학교 뭐 제가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는 예. 이거 좀 보고 갑시다. 이거 저 학교 알림이 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시 정보에 예. 주요 공시의 교육활동 예결산 예. 학교 예결산서에 사립학교 예결산서 예. 한번 봅시다. 한번 사립학교 예결산서에 여기 반경 여기서부터 반경 3km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있는 반경 3km 이내에 무슨 뭐 학교가 있는지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고요. 초중학교 이렇게 가닥을 잡고 사립 잡고 학교명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 지금 지도가 가까이 있는 학교가 있어서 서울 한번 쳐볼까요? 서울 초등학교 서울의 예. 중학교 서울 문영여자중학교 예.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학교 주소 문영여자중학교가 있으니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문영여자중 예. 나왔습니다. 문영여자중학교 전체 항목을 열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교육 여건에 예산 예결산서에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원이니까 7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31억. 예. 31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예. 정부 이전 수입, 학부모 부담 수입 나오는데 정부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만, 1000만억, 38억, 예. 3,700만 원이 정부 수입이고 학부모 수입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입이죠. 예. 이게 뭘까요? 뭐 무상급식인데 수학여행 간 모양이군요. 예. 3억 원 들여서 수학여행을 갔다든지 뭐 이런 거일 겁니다. 학교 그 기성회비 그런 거 말하는 요즘 뭐 학교 중학교 내는 게 없으니까 아마 그래요? 수학여행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학여행비가 30. 예, 여기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겠습니다. 예. 1,038만 6천. 제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 문영여자중학교가 있다라는 걸 저는 알지 못하고 예. 그냥 검색해서 나온 학교예요. 예. 사전에 준비한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예. 한 학교에 예. 중학교 학생이 1,038만 원 학생 1인당 예. 그렇게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걸 공시를 하고 있지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관악구 관내에는 평균 911만 원이고 서울특별시는 870만 원이고 예. 전국은 89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 계십니까? 예. 네. 이렇게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 학교로부터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본 건데요. 이 비용을 지방교육재정 알림이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재정 통계에서 테마 통계를 보면 예. 학생 1인당 투자 규모가 나온다고 했고요. 그게 국가 예산을 1년에 1,017만 원을 투자하는데 예. 전남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쭉 올라가서 1617만 원. 예. 자, 그러면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기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821만 원이네? 821만 원과 전남 1617만 원. 거의 2배죠. 예, 예. 같은 공교육인데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날까요? 전남이 뭐 섬이 많다든지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예, 예. 예, 그 이미자 대가수의 그 선마을 선생님, 야. 그 학생 하나에 선생님 한 명 뭐 예, 이렇게 예, 있는 예, 예. 선마을 선생님이 이제 전남에 많이 있으니까 공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지. 전남에다가 뭐 전남을 사랑해서 돈을 더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 그냥 학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비용을 전국으로 놓고 보면 예. 이렇게 학생 1인당 1,019만 원이 쓰여진다 그겁니다. 예, 예. 자, 이제 유치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 공식 사이트를 가서 검색으로 지역별로 찾기를 가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유치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검색하기. 그랬더니 강서 유치원이 제일 먼저 뜨네요. 강서 유치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제가 예, 예. 뭐 전혀 준비한 게 아니고 지금 한번 예결산 회계를 가서 보겠습니다. 예. 야, 우리나라 이렇게 잘 돼 있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예. 예. 일단 해결산 2018년 1차 말고 2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 유치원 결산서가 자 이렇게 다 학부모들이나 전 국민이 누구든지 가도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는 예산인데 예. 도대체 어디서 어떤 비리들이 튀어나오는 건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표 11억 900만 원, 11억 원 잡읍시다. 11억 원. 예. 11억 원이고요. 세출도 11억 맞췄네요. 인건비로 11억 중에서 5억을 썼고요. 예. 관리 운영비로 썼고요. 예. 뭐 이렇게 썼다고 공시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 수입이 얼마다까지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죠. 예. 자, 이 강서 유치원의 기본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 학생 수가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총 인원이 150명인데 예. 4월 1일 기준으로 150명이면 아마 예년에도 150명 안팎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예. 150명이 11억 원을 가지고 150명 교육을 한 거죠. 계산해 보면 1년에 약 한 600에서 650만 원 정도 예. 의 교육비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자, 아까 제가 서울 문영여자중학교 교육비 예. 1,039만 원 보셨죠? 예, 예. 전국 평균 1,017만 원이었던 예, 거예요. 예, 예. 보셨죠? 예. 어린이집 얼마 가지고 교육합니까? 뭐 1년에 600 몇십만 원 가지고 합니다. 예, 예. 많은 비용입니까? 적은 비용입니까? 사실은 유치원의 비용이 더 들어야 되는데 유치원이 더 비용이 적네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어. 여기는 사립입니다. 예, 예.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교육은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공적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교육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아. 투자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가지고도 1년에 1,000만 원을 정부가 보태주는데 그 학부모는 공교육 만족하지 못해서 저녁에 학원 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학원 또 가야죠. 또 보내죠. 그죠. 사립유치원 갔다 오면 학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아마 안 보내죠. 안 보내죠. 물론 아이가 어린이기도 하지만 예, 예. 어리기도 하지만 여기 안에서 교육이 다 끝나는 거죠. 예. 이게 과거에는
2시, 3시면 끝나던 게 정부가 돈을 보태주면서 늦게까지도 붙잡고 있습니다. 종일반이라고 하죠. 예.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학교는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투입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어린이집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 어린이집 원생 하나당 교육비는 얼마냐면 54만 원입니다. 예. 그거를 학부모가 처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죠. 유치원이 54만 원인데 예. 처음에는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을 했죠. 사립 유치원이니까. 예. 그래서 10만 원 유치원비일 때부터 물가가 오르고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가 오르고 급식비가 오르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뭐 3, 4년 간격으로 꾸준히 오른 거죠. 예. 오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아. 아니 한 달에 30만 원이면 좋겠는데 예. 이거 50만 원 너무 비싸다. 예. 그 보육 대란이 일어난 거고. 아. 그래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예.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들이 누리과정은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 속에서 예. 아직 그 유치원에다가 어떻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 정치인들이 막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돈만 집행이 되는 거네요. 돈을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돈의 성격은 학교처럼 공교육인 학교처럼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예. 학부모들, 예.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들의 그 유치원 교육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 학부모한테 돈을 주는 거고 네, 그 돈이 유치원으로 간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유치원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은 예. 공교육기관이 아니라 예. 사교육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학원하고 똑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아니 우리 지금 뭐 우리 저 성인들도 보면은 무슨 컴퓨터 학원, 네. 뭐 무슨 뭐 프로그램 학원, 무슨 뭐 만화 학원, 디자인 학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정부가 또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 창출 뭐 이런 차원에서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 돼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그거는 학원 이제 그 입장은 조금 다르겠지만 유치원도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립 그 유치원이 예. 성격이 민간제냐 예. 공공제냐라고 봤을 때 이 지금 민간제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국민들 그 유치원 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못 보내겠다고 하는 학부모들한테 예. 공적 재원을 보조해 준 거죠. 아, 예. 학부모한테 보조해 준 거죠. 예. 이거를 학교처럼 운영을 하려면 유치원을 예. 학교처럼 운영을 하려면 재정결함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생수가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예. 유치원 1년 예산이 10억이다. 예. 그런데 우리 유치원 엄마들한테 걷는 돈은 3억이다. 예. 7억이 부족하면 7억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예. 그걸 재정결함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주면 예. 공교육입니다. 예. 사립학교가 그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예. 공교육인 거죠. 아. 그런데 통목고를 비롯한 예. 자사고는 재정결함 보조금은커녕 예. 국가 공적 재원을 전혀 받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라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유치원이 공금이 되려면 예. 유치원이 공교육이 되려면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다 대주면 유치원이 공교육기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치원한테는 그렇게 주지 않아요. 예. 원생 수에 따라서 예. 그 원생의 부모한테 간접적으로 준 돈이 예. 유치원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치원 학부모들을 지원한 거죠, 정부는. 예. 그러면 이제 유치원도 규모가 큰 유치원이 있고 예. 작은 유치원이 있는 거죠. 예. 작은 유치원은 예. 원생이 30명도 있겠죠. 예. 원장 필요하고 예. 급식 조리사 필요하고 예. 뭐 교사 있어야 되고 행정해야 되고 예. 그 30명 있는 유치원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예산이 부족하겠죠. 예산이 부족하죠. 예. 그럴 때는 원장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원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을 모집해야 돼요. 예. 60명으로 늘리고 예. 겨우 현상 유지합니다. 예. 90명으로 늘렸더니 좀 이제 원장 월급이 제대로 나올 만하네. 그런데 100명만 돼도 원장 월급이 나오는데 예. 150명으로 늘렸다. 그럼 규모의 경제가 성장이 되니까. 네. 예. 150명으로 늘어나면 예. 이게 한 아이당 예.
교육비가 54만 원이 아니라 예. 45만 원으로 줄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45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그러면 30명 보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예. 부모들은 큰 유치원 찾아서 45만 원 내고 싶겠죠. 예. 그 작은 유치원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조정을 마음대로 못 해요. 예. 그래서 54만 원을 다 똑같이 받는 거고 적은 유치원 원장은 자기가 투자하는 거고 예. 큰 유치원 원장은 조금 더 벌 수 있는 거죠. 예. 민간제입니다. 그 남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인 거죠. 큰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남는 돈을 국가에다 반납하면 예. 그거는 공공재입니다. 예. 그러면 부족할 때 원생수가 30명이 안 될 때 예. 연간 유지비가 2억 원이 부족하면 예. 정부가 대주냐? 정부가 대주면 공공재입니다. 예. 정부가 대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 재원입니다. 예. 민간재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의 대부분은 사립유치원 기금을 민간 기금으로 볼 거냐 공공 기금으로 볼 거냐 아.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정치권이 예. 국회가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예. 그러니까 150명 있는 유치원 원장은 예.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 내가 렌트카를 해가지고 예. 뭐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도 태우고 다녔다. 예. 저는 뭐 그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덮어두거나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예.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 행정착오에 의한 잘못한 건 비리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그 비리가 예. 어떤 형태의 비리냐. 아. 바로 그 기금의 그 특성을 예. 정확하게 공적 재원인지 사적 재원인지 예. 구분이 안 되는 영역 속에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누리과정이 이게 학부모 보조금을 통해서 유치원으로 갔는데 예. 그거를 기관을 통해서 주려고 하면 정부는 난처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 달에 54만 원이면 사립 유치원이 성공적으로 학부모 만족도를 높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공립 유치원이 되는 순간 예. 초중고 교육비 1,017만 원이 들어간 것보다 예. 더 많은 1년에 1,100만 원, 1,200만 원 돈이 예. 공교육 유치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공립 유치원으로 많이 40%를 전환하려고 하면 예.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예. 물론 그 예산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줄어들잖아요. 예. 줄어들기 때문에 유치원을 대거 집어넣어도 아마 정부 예산은 남을 거예요. 예. 예. 저렇게 과도하게 예산 편성해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 예. 정부는 지금 그 돈 줄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돈이 있다가 아니라 교육비를 예. 내국세 총액의 20%라고 못 박아 놓은 거를 손봐야 됩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손봐야 됩니까? 학생 수 하나에 따른 예산으로 손봐야 됩니다. 아, 한 명에 따른 예산. 학생이 늘어나면 예산 더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학생이 줄어들면 예산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학생이 줄어드는데 왜 예산을 더 안 줄여요? 예. 그러면 그 논리라면 학생이 지금 이제 갑자기 우리 저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예. 출산을 많이 해서 예. 7년 후에 초등학교가 막 밀린다. 예. 그래도 똑같은 예산을 주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예. 아니지요. 그거는 그죠? 20%를 가지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국가 세금의 20%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예.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놓지 않은 정치권이 예. 누리과정이라고 예. 학부모들이 부담스럽다. 유치원비가 비싸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유치원비가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아, 안 비싸네. 전혀 안 비싸죠. 예. 어린이집 안 비쌉니다. 예. 이거는 유치원 원장과 유치원 교사들, 예.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그 피땀, 예. 저가 인건비, 예. 그들의 희생, 예. 그들의 고생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정부는 예. 공교육이라고 말을 붙여놓고 예. 1년에 1,000만 원을 주고도 예. 학부모는 만족하지 못해서 또 사교육기관으로 예. 사립학원으로 예.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다 대주는 학교를 마다하고 예. 본인들이 학비를 내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를 특목고를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실패한 공교육을 만들어 놓고 예. 잘하고 있는 사립 정부 돈보다 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예. 교육을 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을 아. 자기들이 규정을 잘못 만들어 놓고 예. 자기들이 규정을 다듬어 놓지 않고
온통 비리로 내몰아 버렸다. 예. 이것이 그 오늘날 아. 이 혼란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돈이 부모님들한테 가고 부모님들이 이 유치원에다가 내면은 이 여기 들어온 돈은 그 유치원 선생님께 되는 거네요. 유치원 원장님이 원장님, 예. 경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유치원 교사들을 예. 쓰고 잘 쓰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쓰고 예, 예. 급식 조리사를 쓰고 예. 유치원 차를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규모의 경제 아까 그 우리 성 기자께서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30명이 원생이냐, 예. 100명이 원생이냐, 예. 150명이 원생이냐, 예. 200명이 원생이냐에 따라서 예. 똑같이 1인당 54만 원을 받으면 예. 30명이 원생인 데는 적자. 그런데 정부가 적자에 대해서 보존해주지 않는다. 예. 100명 정도 운영하면 적정. 예. 뭐 제가 적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뭐 그런 경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추산해서 그냥 ABC로 넣고 말하는 거예요. 자, 150명 정도다. 그러면 이게 적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명, 300명 유치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화되면 원장은 결국 하나 아닙니까? 조리사도 하나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유치원의 총 그 잉여 재산이 생기는 거죠. 잉여금이 생기는 거죠. 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원장 월급을 받고 유치원 자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남편을 일본으로 연수를 보냈다.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문제 있는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그렇게 쓴 거예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저는 이제 지켜볼 겁니다. 아마 한바탕 그 법적인 분쟁도 붙을 것 같아요. 공금이냐 민간 재원이냐 이런 성격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빨리 정치권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법을 좀 잘 다듬어라. 그래서 묻지마 예산 주지 마라. 첫 번째 재정결함 보조금이 그거다. 공립학교는 공교육은 묻지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로부터 1년에 3억 원의 수업료를 걷는다. 근데 총 들어가는 게 30억이다. 27억 주는 거예요. 그럴 학교를 운영하지 못할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 비리라고 자꾸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비리라고 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치원 공금 횡령, 공금 유용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사적 재산으로 볼 때 학원 원장이 강남의 대치동에 학원 원장이 영어 학원 원장이 원생을 100명을 데리고 있다가 300명으로 늘어났다. 선생님은 10명이다가 2명밖에 안 늘어났다. 그래서 10명씩 교육하다가 30명씩 교육하는 거니까 교실만 밀폐했을 뿐이에요. 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대치동 영어 학원 원장님의 수입은 왕창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본인이 다 먹으면 유능한 선생님들이 다른 학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선생님을 보고 학생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선생한테 억대 연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거죠. 근데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놓고 보면 비리가 되는 거죠.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학생을 많이 모집하나 정성스럽게 잘 가르치고 예산을 요리조리 효율적으로 잘 써서 남긴 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정부한테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냐. 내가 원생을 180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럼 비용이 남을 거 아니에요. 원장 하나니까 30명도 원장 하나인데 비용 분명히 1,000만 원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 1,000만 원을 정부에 반납해야 되는 거냐. 반납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3억 부족한 유치원은 정부가 보조해 줄 거냐. 그렇게 해서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다 준다고 하면 그건 공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은 공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민간 재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공금이 아닌 것을 공금처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금 횡령이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도덕적인 비리는 맞다. 교육비를 가지고 유흥비를 썼으니까. 교육비를 가지고 교육과 상관없는 원장 출퇴근을 위한 차량 렌트비에 비용을 썼으니까 그건 도덕적인 비리 맞죠. 뭐 도덕적으로는 뭐 비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게 교육비인데 예. 애매한 거죠. 예.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거냐. 그래서 정치권에서 빨리 예. 유치원이 예. 사립 유치원이 예. 사학이냐 예. 공립 학교냐 예. 유아 학교냐 예. 유아 학교일 것 같으면 부족한 재원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다 줘야 돼. 1년에 1,100만 원씩 1,200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29만 원씩 한 달에 29만 원씩 주는 거 말고 그러면 유치원들은 더 좋아하겠죠. 예산이 더우니까. 원생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러나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한 처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 저렇게 비리로 몰아가지고 그 사립 유치원들이 못하겠다 뭐 이러면은 그거를 뺏어가지고 완전 공립 뭐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뭐 국공립화 시켜버리면은 또 거기 선생님들은 이제 노조 결성하고 그 노조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지금 이 사립 유치원들을 비리로 몰아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 그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 교사들도 정년이 보장되고 유치원 경영도 국가 경영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고 뭐 정작 제가 볼 때 대다수의 유치원들은 그걸 원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아주 큰 유치원 빼고는요. 그 문제도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그 국공유화, 국공립화 이 다음에는 뭐냐면 대학 문제죠. 사립대학, 국립대학 할 것 없이 대학 평준화하면서 대학 시험 보지 않아도 국가가 예산 다 주겠다. 또 대학 교수들 사립대학 교수들 청년 보장하고 국가가 다 책임져 주겠다. 사회주의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과정을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길들여 가는 거죠. 그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그 사교육의 우수성. 자, 아까 제가 비용을 가지고 효율성을 설명을 누차 해드렸지 않습니까? 사립 유치원이 공립이 되는 순간 비용이 2배가 들어간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사립 유치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하는 절반의 비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학이 죽으면 필경 아까 그 대학 내기까지 갔습니다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고등학교 중에 사교육과 공교육을 구분해드렸죠. 사립학교라고 해서 사학인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립학교 안에도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는 학교, 사립학교는 공교육인 거죠. 사립학교이면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부모들로부터 등록금을 다 받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사교육이라고 그랬죠. 그 사교육을 자사고를 없애고 다시 공립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히 사교육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민주노총 이런 거 취재하러 가니까 이 전국의 요양원들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도 또 노조를 이렇게 만들게 해가지고 그 요양원들에서 요양원에 있는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또 몇만 명 또 수요가 뭐 전국적으로 하면 그 몇십만 되니까 거기서 또 뭐 월 얼마씩 또 회비를 얻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노조를 만드는 작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립 유치원 이런 식으로 국공립화 시키고 거의 뭐 뺐다시피 해가지고 또 노조 만들고 그러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닌지. 그럼 그 노조가 누구 편이냐? 민주당 편이라고 뭐 지금 다 뭐 국민들 알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선거하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어떤 식으로든 공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한번 전문적으로 예,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한번 해보죠. 예. 오늘은 사립 유치원 비리의 그 오해와 진실을 얘기한 거고요. 예. 민주노총에 대해서 예, 예. 자 이렇게 그 민주노총의 실체가 뭔지 예. 제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예. 시리즈로 한번 쭉 만들어서 아. 민주노총의 본질이 뭐냐, 예. 민주노총의 조직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민주노총이 왜 규정노조로 비판받는 거냐, 음. 민주노총이 왜 대한민국 경제를 자꾸 흔드는 거냐, 예.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가 왜 쫓겨나는 거냐, 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민주노총을 별도로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그 결론은 혹여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해서 그러면서 정규직화하고 물론 뭐 사립유치원도 다 정규직이죠. 그러면서 그 노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성 기자님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별도로 우리가 다뤄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언론 뉴스에 나온 것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뉴스가 막 비리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뭐 유치원은 온갖 비리의 그 근원으로 도배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믿고 따랐던 유치원, 내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 원장님과 내 아이한테 헌신적 사랑을 보여줬던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그분들을 믿고 맡기고 보내주십시오. 그분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월급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일을 적게 합니까? 그분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아이들을 덜 사랑합니까? 그분들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종일반으로 맡아서 잘 키웠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더 이상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부 비리가 있는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가 빨리 그거에 대한 공적 재원인지 사적 재원인지 보조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해서 낱낱이 밝혀주셔야 이분들이 비리에 해당하는 건지 공급 유용인지 사적 재원을 쓴 건지 다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갑자기 이거 보니까 내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방산 비리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냐면 이 연말 되면 그 재무제표 회계 자료, 방산 원가 자료를 방사청에 다 제공을 해야 돼요. 예,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했는데 예를 들어 경영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비리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제도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산 비리라고 해가지고 저 쳐죽을 놈 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이 막 조사해가지고 검찰에서 막 구속시키고 하는데 재판 가면 다 풀려 나와요. 아하. 그게 제도적 결함이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갑자기 법적으로 이 제도도 안 만들어놓고 법적으로 들이대니까는 전부 다 비리 사범 제가 구속시켰는데 가보면은 재판부에서 이거 야 1970년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비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려 나오는데 그럼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기술자들은 뭐 이게 완전 비리 사범 매도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뭐 방위산업 초토화시켜버리고 교육사업 초토화시켜버리고 거기 종사자들 전부 다 비리 사범으로 몰아버리면은 이 교육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그렇고 각 분야를 누가 하겠냐는 말이죠. 애국심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정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밀 진단도 없이 일단 언론에 퍼뜨려가 마녀 사냥해놓고 구속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그러면 그 개인들은 그 소송 비용에 벌어놨던 거 다 쓰고 인생 망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가 행정이 사실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가 있는가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그 성 기자께서 그 방산 쪽에 방위산업 국방 이쪽에 전문 기자시다 보니까 그쪽의 사례를 지금 비리 유치원하고 딱 연결을 해서 제도를 잘 다듬어 놓지 못한 정치권은 자기 탓은 하지 않고 지금 몇몇 비리 유치원을 비리로 몰면서 전체 유치원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몰아버려서 유치원 원장과 유치원 교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짓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유치원 부분도 제도 결함이 저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게 법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걸러내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막 질러놓고 그냥 말만 해놓고 포퓰리즘 공약 해놓고 나중에
야, 그럼 몰라, 뭐 경찰에서 알아서 하겠지. 무조건 구속시키고 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이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삼성에서 에어컨을 사면은 당연히 AS는 삼성 AS 센터에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삼성에서 에어컨을 샀다 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라는 거를로 해가지고 AS 센터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럼 LG나 대우나 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 제품 가지고 LG나 다른 데 가면 수리가 됩니까? 수리가 안 되는데 수리가 안 되니까는 나중에 수리 못하고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삼성으로. 삼성 A센터로. 그럼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예산이 날아가고 시간 날아가고 전력 공백이 생기고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최저가 낙찰제로 AS 센터를 선정 안 했으니까는 당신 범죄, 비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구속시켜버리고 구속해서 법원 올라가면은 야 말이 되냐? 삼성 에어컨 샀으면 삼성 AS 센터 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지. 이러니까 다 풀려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손을 봐야 될 이 부분들이 정밀하게 정밀 진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쉽지만 예, 여기서 예, 우리가 예. 그 정치적 선택을 제대로 해서 예. 그러한 어떤 저는 뭐 여기에서 그 특정 정당이 잘했네 잘못했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지금까지의 그 우리가 그 선택하는 기준이 예. 그렇게 그 어떤 잘못된 기준 아니었나.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국민을 편안하게 그 공무원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디테일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업은 하지 않고 공중에 붕 떠서 이념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봅니다. 네. 그것도 그리고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유치원 무슨 연합회 이런 데는 뭐 선생님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파워라든지 뭐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 학원들 이런 데는 뭐 남자 선생님도 많고 덩치도 크고 파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소위 말해서 손을 못 대는 반면에 이 좀 약하니까 손을 또 대는 건 아닌지 약하다 싶으니까는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닌지 소위 말해서 지금 뭐 그냥 사립 학원들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산 투자하는 학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자, 뭐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예. 우리가 두는 부릅 뜨고 예. 그 정부 예산을 잘 감시해야 될 때입니다. 예. 자칫 사립 유치원이 현재 이렇게 그 공립 학교나 예. 공립 유치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한 것을 예. 해오던 것을 일부 비리를 가지고 예. 이걸 확대시켜서 그죠. 국공유화 시키게 되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예. 그 비용을 감당할 우리 국민들은 예. 허락하지 않는다. 예. 그 부분을 명심하면서 예. 이 사태를 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일단은 언론에서 지금 마녀 사냥하듯이 뭔가 자꾸 몰고 가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완전히 비리사봉으로 몰아버리는데 좀 나온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마녀 사냥은 결과적으로 좋을 게 없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런데요. 독일 사람들 옛날에 막 광장에 몰려 나와가지고 그 바람에 히틀러가 나오고 나치가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이고 유태인 학살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독일은 광장에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 나온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을 집행하지 시민들이 막 몰려 나와서 데모한다고 해가지고 그 눈꽃만치도 씨알도 안 먹힌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좀 냉정하게 이성을 찾고서 국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좀 심도 있게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